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저희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시는 분이죠. 교보증권 송파지점 최성환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오랜만에 자리해 주셨네요. 자, 오늘은 보니까 요즘 워낙 종목 장세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과연 어떤 주식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5G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일 궁금한 게 5G 시대가 개막되긴 했으나 좀 이걸 되게 차갑게 보시는 분들은 통신주가 요금 한 10,000원 더 받아서 그럼 돈을 얼마나 많이 번다고 그러냐라면서 통신주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시는 반면에 장비주들은 어쨌든 뭐 장비 깔려면 이제 통신 되려면 장비 깔아야 되니까 이것들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바라보시는 관점은요? 진짜 통신주 중소형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장비 쪽은 지난해 말부터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도 상당히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유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미 기존의 4G,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LTE 시장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스마트폰 우리가 이미 뭐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건 익숙해져 있는데 네. 이게 자동차랑 연결되고 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런 사물들과 IoT의 본격화 시대가 이제 열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빅데이터가 상호 연결되면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중간가다가 데이터가 네. 이런 신호가 끊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5G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통신 장비 벤더에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물론 화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중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 글로벌 점유율이 2017년 17.3%에서 작년 상반기 기준 9%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삼성전자에 또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통신 장비 부품 회사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5G가 지금 한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중국, 유럽, 일본 등 전체적으로 이제 도입을 할 건데요. 그것도 있지만 기존의 4G 같은 경우도 신흥국에 뭐 인도나 베트남, 이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4G와 5G가 같이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통신주는 사실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호황에 와 있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차, AR, VR 등등 4차 산업 관련된 이런 5G와 또 그리고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4G와 5G를 동시에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보면 뭐 KMW나 5G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는 회사들이 서진 시스템 그리고 RFHIC 또 오늘 주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기업 중에 HFI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결국에 이런 회사들이 올해 상당히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즘 워낙 종목 장세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성환 부장이 뭐 눈여겨보고 있는 관심 종목, 이런 종목 장세에서 이 종목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종목 있을까요? 네, 뭐 4차 산업 이야기도 많이 있고 관련해서 뭐 전기차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 등등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뭐 폴더블 폰, 스마트폰 최근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인공지능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앞서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가 또 이 OLED와 반도체 소재 쪽에 상당히 그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원가 경쟁력도 또 확보를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MS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광저우 공장하고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공장이 있는데요. 이제 광저우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 OLED에 대한 생산량 캐파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베트남 역시 전자 소재 쪽 그러니까 캐파가 업되면서 올해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이 3,400억,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시장에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은 오늘 많이 어제 그제 많이 올랐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예상 실적 대비 PER이 한 12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과거에 OLED가 성장하는 구간에서 18배 정도 받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 증권사들이 나온 레포트의 목표 주가가 한 7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한 7만 원까지 본다면 더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대형 OLED 소재의 어떤 고객사의 생산 확대가 되고 있고 중소형 OLED 소재 같은 경우도 이 고객사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황은 나쁜 상황은 아니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OLED 기업들은 LCD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사실 안 좋았던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중국 때문에. 혹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나요? 소재다 보니까? 소재 같은 경우 이제 OLED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네, 그 부분에서 동사가 지금 계속 그 고객사 내에서 점유율도 확대하고 캐파도 늘리고 있다는 점이 지금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그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첨생법으로 많이 이제 익숙한 내용일 텐데 이 법안이 통과를 못했어요. 보니까 그게 또 이제 그 인보사가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세포가 아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이 법안 통과 자체도 좀 불확실해졌는데 이게 제약바이오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실 때 이벤트로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제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셨다면 상당히 지금 이번에 실망하셨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최근에 보면 인트론 바이오나 뭐 올릭스 이런 회사들 보면 기술 수출을 하면서 어떤 그런 신약 가치에 대한 부분을 글로벌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 기업별의 그 신약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임상을 진행하면서 임상 단계마다 또 그리고 주가가 많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네.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각 기업별의 가치를 좀 주목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투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 굉장히 많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투자 방법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주는 좀 어떤 기업을 어떻게 하면 잘 골라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 투자에 좀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그래요? 네. 보통 뭐 아파트나 이렇게 사실 때는 보통 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길어야 되는 거고, 네네. 뭐 단기에 뭐 오늘 사서 내일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약 개발도 오늘 하루 갑자기 약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가 10년 이상, 뭐 15년 그 이상도 시간이 걸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IT나 뭐 게임 다 똑같지만 그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 진입하는 매수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너무 네. 이렇게 흥분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사시다 보면 이게 이제 이벤트성으로 주가도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사실 PER이라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PER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 가치로 기업의 가치가 평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투자자분이 어떤 기업을 사서 한 3년, 5년 묻어놓고 싶습니다. 저는 기대 수익이 한 50%, 100%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찾으신다면 네네. 조금 더 편하시지 않으실까.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처럼 뭐 30% 상한가 치고 하한가 치고 이런 걸 말하시면 이게 되게 위험할 수밖에 네네. 없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이제 중국 경기가 좀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그 3월에 발표됐던 몇 가지 PMI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는 중국에서 실제로 좋게 발표가 됐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중국 양회에서 승인받았던 이제 경기 부양책들이 4월 들어서부터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시행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중국 경기와 관련된 주식에 대한 투자는 지금 계속해도 될까요? 사실 이제
펀드가 최근에 중국 관련 펀드가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연초 대비해서 작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미중 분쟁이 약간 좀 이슈가 약간 좀 완화될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국이 지금 계속 인구도 뭐 많지만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 어떤 네. 주체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 국내 같은 경우도 면세점도 마찬가지지만 뭐 화장품도 그렇고요. 이런 소비주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중국 말고도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경우도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성장하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성장하는 국가들에 대한 성장 여력을 본다면 사실은 뭐 저희가 펀드로 한다면 뭐 국내에도 하고 주식으로 직접 투자하고 있지만 펀드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ETF 투자도 가능하시니까 이게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쪽에 좀 관심을 계속 가지셔도 좋겠다. 특히 소비주, 네. 1등주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소비주가요. 꽤 많이 오른 것들이 많아서 네. 더 갈 수 있을까 그런 그 두려움이 서거든요. 네. 지금 뭐 여러 소비주가 있겠지만 네네. 뭐 최근에 게임 같은 경우도 뭐 풀린다는 얘기 나오면서 위메이드나 등등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화장품, 특히 면세점 쪽에서도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건 사드가 지금 4월 달에 풀릴 수도 있을 제한이 네네. 이런 이야기가 그러면서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말씀하셨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 중국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무엇을 사는지 제가 예전에 호텔 신라에 가서 면세점에 한참 차들이 들어올 때 네네. 대형 버스들이 직접 가서 보기도 했었는데 뭐 화장품은 당연히 가장 그 중에서 수혜가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 주가 좀 중요한 뭐 이슈 일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4월 9일이 중국 EU 정상회담이 있고요. 좀 최근에 글로벌 경기에서 아마 미국만 호황이고 사실 EU나 이쪽은 좀 어려운데 네. 또 중국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4월 10일은 22 통화정책 결국엔 계속 관련된 쪽일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4월 1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대북 관련주들이 다시 또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대북 관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잘 좋은 쪽으로 나온다면 한국 증시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교보증권 송파지점 최성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탐나는 주식 2PM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